내가 어떤 사람들과 함께 하냐에 따라서 내 인생은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고 나쁜 방향으로도 갈 수가 있습니다. 좋은 사람들과 함께 해야 되거든요. 큰 시너지를 낼 수가 있습니다. 혼자만 성공하지 않아요. 그런 사람을 평생 곁에 두어야 합니다. 팀워크로서 가족으로서 뭘 해도 더 행복하고 아웃풋도 좋고 결과도 더 좋습니다. 그런 사람과 함께하는 것 자체가 행복이고 감사인 거죠. 우리가 정말로 가까이 하면 너무 좋은 사람들, 정말로 옆에 이렇게 꼭 붙어 있으면 우리 인생에 너무 좋은 영향을 주는 사람들의 3가지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무엇을 하느냐보다 어찌 보면 더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누구를 만나느냐입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배우자죠. 친구도 그렇죠. 일터도 중요하죠. 일터에서 어떠한 동료와 어떠한 상사와 어떠한 부하 직원과 함께 하느냐에 따라서 만족도가 이제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평생 곁에 두면 좋을 첫 번째 사람은 이기적 이타주의자입니다. 이기적 이타주의자는 이기심과 이타심이 함께 있는 겁니다. 보통 이 사람은 되게 야망이 있는데 그 야망을 조직과 일치시킵니다. 모두 다 성공하는 게 원하는 거예요. 함께 다 잘 되는 거 원하는 겁니다. 함께 하면은 그냥 선형적 합이 아닙니다. 나 혼자 있을 때는 의지가 그렇게 약했는데 100명이 모이고 200명이 모이니까 의지가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같이 잘 되자고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주변에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유대감이 더 강해지기 때문에 이러면 나중에 뭐 팀워크로서 가족으로서 뭘 해도 더 행복하고 아웃풋도 좋고 결과도 더 좋습니다. 그 윈윈을 이끌 수 있는 사람이 누구다? 바로 이기적 이타주의자. 함께하는 나에 대해서 관심이 많기 때문에 뭐죠? 제가 부족한 걸 잘 메꿔주는 그런 사람이에요. 혼자만 성공하지 않아요. 그리고 제가 잘 되는 거를 정말 진심으로 바라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과 함께하는 것 자체가 행복이고 감사인 거죠. 심리적 안정감. 그러니까 이 조직에서 이 멤버들이 심리적으로 안전한가, 안정감이 있는가, 이것이 이 조직의 생산성을 좌지우지할 뿐만 아니라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의 행복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정중한 리더와 함께 할 때 심리적 안정감을 받게 되는 거죠. 상대방을 존중을 해서 품위 있게 정말 친절하게 상대방을 대해준 그런 사람. 일단 무례한 사람은 피해야 합니다. 그냥 이런 사람과 함께하면 인생 망해요. 피곤합니다. 스트레스 받습니다. 여러분 생산성도 저하됩니다. 건강에도 좋지가 않습니다. 이 심리적 안정감을 갖게 되면 어떻죠? 생산성도 올라갈 뿐만 아니라 그 자체가 편안하고 즐겁습니다. 큰 시너지를 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거예요. 진짜 우리 인생에서 필요한 능력 중에 하나가 사람들과 잘 지내는 능력이거든요. 이 능력은 하나로 이렇게 국한되지 않고 여러 가지로 가지칠 수가 있죠. 만약에 여러분 어떤 절대적인 존재가 저한테 와서 신이 와서 2가지 선물을 준비했는데 하나만 선택을 하라 그래요. 하나는 무려 10억이고 하나는 모든 사람과 잘 지낼 수 있는 능력이에요. 저는 당연히 모든 사람과 잘 지낼 수 있는 능력을 선택할 겁니다. 이건 초능력입니다. 2번째는 뭐죠? 공부하면서 바뀔 수 있는 사람. 세상에서 제일 답답한 게 뭐냐면 여러분, 바뀌지 않는 사람들과 대화를 하는 거예요. 이러면 여러분은 뭔가 자꾸 하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안 바뀌어.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럼 자꾸 이렇게 축축축축 처집니다. 이 사람이 바뀐다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바뀔 수 있죠? 그것 자체가 경쟁력이에요. 어마어마한 경쟁력입니다. 생각보다 많은 숫자의 사람은 바뀔 수가 없다고 이미 생각을 하고 있어요. 내가 바뀔 수 있다는 이런 성장형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것 자체가 경쟁력의 시작입니다. 사람은 여러분 누구나 자기한테 뭔가 반대되는 얘기를 하면은 방어 기제가 무조건 발동하게 돼 있어요. 그거는 자연스러운 겁니다. 자존심 싸움이 아니다. 그래서 인정할 수 있죠? 여러분 그건 대단한 용기고, 인정할 수 있죠? 발전할 수 있습니다. 인정할 수 있죠? 소모적으로 감정의 낭비가 확 줄어들어요. 그 다음에 감정 소모가 많아지면 딴 걸 할 수가 없어요. 능력이 있어도 그걸 쓸 수가 없습니다. 내가 지금 저것 때문에 열받고 내가 저것 때문에 불안한데 도대체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되죠. 여러분 관계 속에서 할 얘기 하고 싶을 때 있잖아요. 이 친구가 조금 바뀌었으면 좋겠어. 부족한 게 보여. 그런 진실을 얘기하는 그 순간 어떻죠? 이 관계가 어그러질 수 있는 거잖아요. 불편해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 순간에 자신을 취약성에 놓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 취약해질까요? 진실을 얘기해요. 이런 취약성의 용기가 없으면 어떻게 되죠? 진실을 얘기하지 않죠. 그래서 이게 누적이 되면은 저 사람의 학습된 무기력이 나한테 옮겨옵니다. 최악이에요.
이런 정신 상태, 이런 태도, 이런 마음가짐이면은 진짜 인생 100% 망한다. 이런 사람들이 세상 어딘가에 다 숨어서 살고 계실 텐데 실제 그분들이랑 만나는 분들은 얼마나 힘들까. 근데 듣지를 않으니까 좀 진득하니 들어야 되는 게 먼저고, 그 다음에 다 들으면은 이해를 해야 되고, 내가 바뀌지 않은데 어떻게 멋진 뭐 리더가 탄생하고 경영인이 탄생하고 모르겠어요. 내가 바뀌면은 다 바뀔 수 있는 거고, 내가 바뀌지 않으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발전의 핵심은 뭐냐면 피드백입니다. 내 부족한 모습을 들어야 돼요. 용기가 있는 사람을 옆에 두셔야 돼요. 왜냐하면 나에 대해서 진실된 쓴소리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었을 때 내가 발전할 수가 있는 거고, 그런 사람과 여러분 평생 함께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은 미래가 기대되는 사람들이랑 함께 해야 됩니다. 여러분 주변에 너 미래가 기대되냐? 그냥 미래가 기대된다고 말하는 표현하는 사람이 몇이나 있을까요? 거의 없습니다. 왜? 그런 생각조차 안 해보거든요. 그냥 뭔가 자꾸 휩쓸려 가니까 세파에 휩쓸려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래가 기대가 안 되는 이유는 뭐냐면은 내가 바뀌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전을 할 때 조금 위험해져요. 불확실해져요.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잖아. 때문에 이 상황을 회피하는 거죠. 이 도전한다는 건 뭐죠? 실패를 직면하겠다는 거예요. 실패 많은 사람, 도전을 많이 하는 사람, 취약성의 자신을 던질 수 있는 용기가 있는 사람인 거죠. 그런 사람을 평생 곁에 두어야 합니다. 내 주변 사람들, 내 가족, 내 친구들이 아무 문제가 없다, 그냥 무난하다, 그것만으로도 여러분 사실 인생은 축복입니다. 너무 다양한 사람들, 너무 희한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세상에. 내가 어떤 사람들과 함께하냐에 따라서 내 인생은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고 나쁜 방향으로도 갈 수가 있습니다. 좋은 사람들과 함께 해야 되거든요. 맞아, 그런 사람 만나야지.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십니까? 이 얘기가 오늘 영상의 제 마지막 질문이고, 이 얘기가 이 영상의 가장 중요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한 가지의 행동만 보고, 아니면 그 사람의 외모만 보고, 아니면 소문만 듣고 그 사람을 평가하고 단정짓지는 않고 있을까요? 이렇게 반성을 하는 게 중요하죠. 항상 반성이 완성으로 가는 가장 빠른 지름길이거든요. 더 나아가서 여러분이 무례하지 않고 정중한 사람, 상대방을 존중하고 친절하게 품격을 지켜가면서 호의를 가지고 잘 대해줘라. 신은 언제나 우리한테 내면에 다 심어놨거든요. 누군가 잘 지낼 수 있는 능력은 다 우리 내면 속에 있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연주회를 마치고 나면은 관객들에게 가장 자주 듣는 말이 있죠. 그것은 Wow, you're so talented. 정말 재능이 많으신 것 같아요. 하는 거거든요. 영재에 대한 로망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삶이라는 게 그렇게 누군가는 있고 그 누군가는 없다. 재능의 흑백 논리로 정의하기에는 그렇게 간단하지는 않잖아요. 천재라고 우리가 정의하는 사람의 무대 뒤에서 얼만큼 엄청난 노력을 꾸준히 해왔고, 단지 그 꾸준함의 결실, 빙산의 일각 같은 결실이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천재의 아이콘 모차르트는 7살이 되었을 때 벌써 10,000시간의 연습량을 채웠다고 하거든요. 우리가 아주 오랜 시간을 거쳐서 꾸준히 노력하면 그 능력은 어떤 식으로든지 무조건 발전할 수 있다고 믿어요. 온갖 일도 다 했어요. 일용직 노동일부터 시작해서 접시를 닦거나 미술학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거나 거의 한 보름 정도를 아예 잠을 못 잔 적이 있었어요. 낮에는 이제 공사장에서 이제 막 일을 하고 또 저녁에는 학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새벽에 들어가서 작품 활동을 하고 또 다음날 바로 일어나서 이런 스케줄이 꽉 찬 상태에서 그거를 감당하기 위해서 무지하게 노력했죠. 이런 얘기 진짜 많이 들었어요. 왜 이렇게 승진이 빠른 거야? 너 무슨 빽 있어? 속으로 좀 화가 나요. 왜냐면 일을 누가 가르쳐 준 적이 없어요. 제가 다 배웠어요. 혼자 독학했어요. 그게 더 실력이 됐어요. 되게 사람들은요, 남의 겉모습만 봐요. 물론 운도 좋았지만 그 운이라는 것도 노력하지 않으면 못 잡아요. 사람이 그렇게 무너지더라고요. 자꾸 내가 계속 핑계를 대는 거야. 돈이 없어. 이거 나는 안 돼. 내까진 게 시간을 막 쓴 거죠. 의미 없는 시간, 감정 소비, 아무 의미 없는지 너무 무지하게 살았죠. 시간은 금이다. 돈만 아끼면 안 돼.
시간도 아껴야지. 책을 읽으면서 조금씩 알게 됐어요. 절대 포기하지 않고 한 번만 해보고 아니면 그때 포기해. 그 마인드로 본업을 하고 주말에는 소위 말하는 노가다 뛰러 다니거든요. 근무 시간 어마어마했거든요. 거의 막 쌍코피 흘리면서 일했거든요. 12시간 기본이죠. 16시간? 그리고 참고 계속 했어요. 둘째는 뱃속에 있으니까 버텼죠. 반복과 꾸준함? 그건 어떤 식으로든지 통한다. 하고 싶은 어떤 게 있다면 그 결과를 가능하기 위해서 오늘, 그리고 지금 나는 매일 어떤 것을 하고 있어야 하는지에 대한 시스템의 질문을 하거든요. 사람들은 뭔가 동기가 있어야 일을 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저는 반대로 행동을 하면, 하고 있으면 동기가 생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인생에서 뭔가 중요하다고 믿는 게 있다면 내가 이거를 말로 하고 있나? 내가 지금 행동으로 표현하고 있나? 그걸 한번 물어보셨으면 좋겠어요. 되게 많은 사람들이 외부 환경을 얘기해요. 모든 문제가 생겼을 때 첫째 자신부터 돌아봐야 돼요. 많은 사람들은 외부부터 돌아봐요. 그러니까 문제 해결이 늦어져요. 주변의 환경을 탓하는 건 나에게 있어 정말 득이 될 건 없다. 나는 안 될 거야. 나는 지금 이래서 안 돼.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을 건데 결국 그게 다 핑계 아니었을까? 내가 잘 안 되면 더 그 시간에 힘을 쏟아야 되는 것 같아요. 인생의 메커니즘이 전 다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멈추는 순간 그 어떤 것도 바뀌지 않더라고요. 하지만 내가 힘들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나아가다 보면 다시 길이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모든 것을 하려는 사람은 아무것도 못해. 생산성에서 핵심이 뭐냐면 단절과 집중이에요. 단절해야지 집중할 수 있어요. 나한테 시간이 2시간씩 더 생기면 난 뭘 하지? 난 이번 달의 목표가 뭐지?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일단 나쁜 습관을 버리는 게 먼저야.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은 너무 많거든요. 또 담배 같은 거라든지 시잘데기 없는 사람들 만나러 다닌다든지 그런 걸 다 버리라고 일단. 큰 돌을 먼저 쳐내고 나면 작은 돌은 그때그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로 그 일을 똑같은 시간에 매일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새로운 습관을 이미 하고 있는 어떤 습관 뒤에 붙여서 한번 시작해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습관이 완전히 몸에 배이기 전까지 3주 동안은 할 수 있는 양의 10분의 1만 하라는 거예요. 단지 책을 펴서 한 2페이지 정도만 읽는 거죠. 일과 작업을 어떻게 연결할까를 많이 고민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편의점에서 알바를 할 때는 편의점에 있는 물건들을 가지고 사진 작업을 한다든가 공사장에서의 저의 그 GPS 궤적을 가지고 드로잉을 한다든가 일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술 활동으로 이어지는 거거든요. 노동이 더 즐거워지고 내가 단순 노동, 그냥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노동이 꿈을 이루는 것과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그 정신이 육체를 지배한다라는 게 너무 맞는 말인 것 같은 게 내가 어떤 목표를 갖고 어떤 마인드로 행동하고 살아가느냐가 신체적인 피로도라든가 이런 것들을 완전히 바꿔버리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분야에서 잘 될 수밖에 없겠죠. 내가 어떻게 노동을 꿈으로 바꾸는가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민하고 실험하는 과정들이 되게 필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 그거는 누군가 그냥 던져줄 수 없거든요. 왜냐면 나에게 맞는 나만의 어떤 방식을 찾아야만 하는 부분입니다. 어떤 분들은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새벽 5시에 일어나서 그때 일을 한다. 어떤 분들은 밤을 새서 밤늦게까지 일을 한다. 저는 그냥 주 7일 일을 합니다. 시간은 한정적인데 내가 할 수 있는 시간이 주 5일로 안 될 것 같다. 그럼 저는 주 6일, 주 7일을 일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상황에 맞게 하는 거예요. 내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일하는 게 할 수 있다. 그럼 그거 하면 되고 그게 안 된다. 저녁 늦게라도 쪼개서 하고 그것도 안 된다. 그럼 그냥 토요일에도 하고 일요일에도 하고 그것도 안 된다. 그럼 점심시간에도 하고 저녁 시간에도 하고 그 틈틈이 시간을 만들어서 해라. 시간은 만들 수 있다. 모든 게 시작하기 전에는 항상 두려운 것 같아요. 주변에서 이제 말리는 부분들도 많고 지금 저는 아직도 부족하다고 많이 생각을 하지만 내가 뭔가 한 가지를 정말로 지독하게 판다면 거기에 대한 보답은 분명히 따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기업 임원들은 뭐 자기 생활이 없대더라. 뭐 새벽같이 나가서 뭐 밤늦게까지 매일 뭐 일밖에 모르는 사람들 저래서 임원이 됐다더라. 뭐 그럼 저는 뭐라고 어떻게 답변하냐면 그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일을 열심히 한 건 맞다. 근데 그 일을 즐겼다. 그 임계점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물이 100도에서 끓고 99도까지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듯이 보통 우리는 아무리 우리가 노력해도 결과가 없다고 그냥 막 포기해버린 적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어쩌면 99도에서 멈춰버렸을지도 모르겠다. 그래서 어떤 지점에 달아서 성장의 기쁨을 느끼기 전에 포기해버렸을지도 모르겠다. 다시 한번 나한테 자문을 하고 나를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와의 싸움. 누가 보지도 않아요. 누가 잘 되려고? 내 자신이 잘 되려고 하는 거잖아요.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0.5면은 그게 마이너스냐 플러스냐? 마이너스가 아니죠. 0.5가 더 나아졌잖아요. 자기가 리스크를 좀 감당할 용기가 있어야 돼. 변화하려면. 사실 무언가를 꾸준히 할 수 있는 비결은 매일의 습관을 만들고 그 일을 계속해서 하면서도 결과에 집착하지 않고 과정을 즐기는 거죠. 내가 언제나 지금 발전하고 있다라고 믿는 거예요. 이 사람이 살면서 많은 터닝 포인트를 겪게 되는데 저한테 66 챌린지는 정말 다른 삶을 가져다 줬어요. 왜냐면은 그 전까지 저는 뭔가를 꾸준히 해본 적이 없거든요. 나는 왜 이렇게 꾸준히 못할까? 나는 왜 시작만 하고 마무리를 짓지 못할까? 왜 나는 시작조차도 어려울까? 처음에는 열정에 불타서 시작을 했다가 좀 중간에 좀 흐지부지 했죠. 그러는 사이에 66 챌린지를 하게 됐어요. 66일간 제가 목표한 거를 매일매일 실천하고 기록하고 인증하면서 66일을 완주를 했거든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이게 앞으로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때부터. 그냥 하면 되는구나. (2022년 12월 13일) 아직도 기억이 나요. 그때 처음 일기 쓰기로 시작해서 지금 데일리 리포트를 알게 됐고 독서를 하면서 싱키온을 하게 됐고 66 챌린지도 하게 되고 영어 독립 단어 서비스도 가입하고 영어 독립 365를 매일매일 기록에 남기고 있는 지금까지 왔네요. 결국 모든 게 다 우연인 것 같아요. 제가 뭐 그때 당시에 이런 거를 예상하고 뭐 아니면은 목표를 두고서 뭔가를 한 건 아니었거든요. 이제 삶이 힘드니까 우연한 계기로 이제 동기부여 영상을 보다가 이제 신 박사님, 고 작가님 알게 됐고 그리고 책도 읽어보고 나도 한번 해봐야겠다라는 동기부여가 많이 돼서 독서를 하고 신기원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영어 독립 단어 서비스가 이제 베타 서비스를 시작하면서 그 신 박사님의 그 소개 영상을 보고 이거다. 영어다. 다시 한번 해봐야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었던 것 같아요. 이게 사람이 살면서 많은 터닝 포인트를 겪게 되는데 저한테 66 챌린지는 정말 다른 삶을 가져다 줬어요. 왜냐면은 그 전까지 저는 뭔가를 꾸준히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예전에는 잘 몰랐죠. 독서를 하기 전에는. 나는 왜 이렇게 꾸준히 못할까? 나는 왜 시작만 하고 마무리를 짓지 못할까? 왜 나는 시작조차도 어려울까?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었는데 이제 독서를 하면서 그런 걸 다 알게 됐거든요. 왜 시작을 못하는지, 왜 꾸준할 수 없는지, 그리고 왜 마무리를 못하는지. 근데 이제 제가 늘 하는 얘기지만 글자로 그 의미를 이해하는 거하고 그 말을 내가 몸으로 아는 거는 전혀 다른 문제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글자로는 알았지만 그거를 실천으로 제대로 옮길 만큼 몸은 배우질 못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 그 66 챌린지가 몸을 움직이게 하는 시발점이 됐던 것 같아요. 일단 영독단을 알게 되고 나서는 뭔가 빛이 보였어요. 왜냐면 정말 좋은 서비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뭐 제가 예전에 영어 공부는 안 하고 방법론만 찾아 헤맬 때가 있었는데 정말 수많은 방법론을 다 봤어요. 영어 공부는 안 하고. 그때 느꼈던 거,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몰랐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어떤 방법론으로 공부를 하던 간에 단어는 알아야 돼요. 뭐 쉐도잉을 해도 결국에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를 알아야 그거를 따라하고 그거를 말로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어떤 식으로 하던 영어 공부를 하려면 결국 단어는 알아야 하는데 정말 많이 쓰이는 순서대로 정리가 돼 있다라고 하니까 이거다 했죠. 진짜 여기부터 한번 다시 시작을 해보자라는 열정이 생겼던 것 같아요. 처음에 이제 그 서비스가 어떤 서비스인지 알았을 때 처음에는 열정에 불타서 시작을 했다가 좀 중간에 좀 흐지부지 했죠. 그러는 사이에 66 챌린지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66일간 제가 목표한 거를 매일매일 실천하고 기록하고 인증하면서 66일을 완주를 했거든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이게 어떻게 해야 될지 앞으로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때부터 그냥 하면 되는구나.
능력 챌린지 하면서도 계속 그런 생각은 들었어요. 이게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 이걸 한다고 뭐가 바뀔까? 근데 이제 그거를 왜 해야 되는지는 이미 책에 다 나와 있거든요. 근데 알긴 알았지만 해본 적이 없으니까 좀 두려웠던 거죠. 그래도 그거를 하고 나면 내가 얼마나 성장할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그걸 하지 않은 과거의 나에 비하면 아주 조금이라도 성장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이게 결국엔 그런 것 같아요. 계속 뭔가를 시도해보고 완벽하게 안 되거든요. 뭘 해도. 그러면은 뭔가 시도해보고 실패를 하게 돼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 그걸 조금 바꾸면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당시에 제가 아침에 모닝 루틴 이런 걸 했었어요. 이제 셀프 하이파이브 이런 거. 거울 보면서 저 자신하고 이제 하이파이브를 하는데 처음엔 저도 되게 웃었어요. 야, 뭐 거울 보고 자기랑 셀프 하이파이브 하면은 뭐 되게 좋대요. 이거에서 뭐가 뭐 인생 달라지겠어? 이거에서 바뀌면은 뭐 대나서는 아무나 다 인생 바꿀 수 있지? 말도 안 되는 거라고 하는데 저는 그날 안 된다는 사람들의 말을 듣기보다는 된다는 사람의 말을 들어보기로 하고 실제로 했는데 처음 했을 때 진짜 아이고 진짜 욕실에서 한참 울었어요. 혼자. 아 지금 이제 그날 생각하니까 눈물이 날 것 같은데 혼자 이렇게 손을 맞대고 이제 거울에서 이제 나 자신을 바라보는데 지난 날이 이렇게 스쳐 지나가면서 안 울려고 했는데 한참을 이제 거울을 손을 맞대고 이제 제 자신을 바라보는데 위안이 많이 됐어요. 그동안 애썼다 뭐 그런 생각도 들고 작지만 하나씩 해보자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도 좀 생기고 그렇게 작지만 사소한 거를 실천하면서 아 이게 되는구나. 정말 사람들 말대로 말만 할 게 아니라 별거 아니지만 사소한 작은 것도 해보면 생각한 거랑은 전혀 다른 거구나라는 거를 이제 66 챌린지를 하면서 하나씩 배워갔던 것 같아요. 네. 시기상으로는 그때는 이미 영독단을 하면서 저는 굉장히 좋은 서비스이긴 하지만 솔직히 저한테 맞는 공부법은 아니었어요. 이 단어를 다 외워야 된다. 물론 외우면 좋겠죠. 근데 그거를 재미있게 하는 게 아니고 뭔가 이거를 해내야만 한다는 의지를 갖고 하기에는 그런 방식은 저한테 좀 안 맞았던 것 같아요. 그때 시점에서는 이미 영어독립 365를 시작을 했었어요. 일단은 목표는 분명했거든요. 하루에 한 편 정리를 해서 올리고 정리할 때도 그냥 책 내용만 정리하면은 정리해서 적어 올리면은 솔직히 몇 분 안 걸리거든요. 저는 그렇게 공부하는 건 의미가 없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날의 내용을 가지고 저만의 이야기를 쓰기를 이제 생각을 했죠. 그래서 그 단어가 실제 기사에서 어떻게 쓰였는지, 영화나 미드 대사에서는 어떻게 쓰였는지, 그리고 그 이미지가 단어를 검색했을 때 어떤 이미지가 뜨는지. 왜냐면은 우리가 언어를 사용해서 의사소통을 할 때 가만 생각해 보면은 글자로 뭔가 생각을 하진 않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피디님한테 소뚜껑 삼겹살을 먹었는데 소뚜껑이 이렇게 뒤집어져 있어서 고기가 기름에 안에 다 모여가지고 거기에 김치를 구워 먹으면 너무 맛있는 거예요, 피디님 하고 말씀을 드리면 그거에 대한 어떤 답변을 하실 거잖아요. 근데 그 답변을 글자로 상상하지 않아요, 머릿속에서. 그 장면을 떠올리고 그 장면을 말이든 글이든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언어라는 게 단순히 글자만 봐서 되는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그 단어의 한국어 뜻을 1대1로 대응해서 외우려고 하는 거는 저는 정말 맞지도 않았고 어려웠기 때문에 나만의 방식으로 한번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해본 게 이제 그런 거였거든요. 단어를 검색할 때 이미지를 막 찾아봐요. 그러면은 그 단어가 어떤 의미를 전달하는지 이미지를 보면은 직관적으로 알 수가 있거든요. 영어독립 365를 시작하게 되면서 저의 그 공부법대로 보면은 그때부터는 영어독립 365가 메인이 되고 이제 영독단은 보조로 활용을 했어요. 그래서 일단은 뭔가 제가 찾아봤을 때 무조건 영독단에 검색을 일단 해봐요. 안 나오면은 그냥 이런 게 있구나 하고 넘겨요. 왜냐면은 그만큼 우선순위가 떨어진다는 얘기니까. 그래서 이제 영독단 서비스는 보조로 활용을 하면서 최근에 이제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오른 게 보조로 활용할 거면 이게 단어 검색만 할 게 아니라 어떻게 내가 이걸 활용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북마크 기능이 있거든요. 저는 이제 북마크 기능을 어떻게 활용하기로 했냐면 그날 제가 영어독립 365를 정리하면 이제 모르는 단어도 나오고 그날 배우는 단어 중에서도 뭐 아는 것도 있죠. 모르는 게 있거든요. 그런 거를 북마크에 검색해서 북마크를 해놓는 거예요. 3,000개, 5,000개 단어에서
모르는 단어를 체크한 거를 다시 돌려보는 거는 저한테는 맞지 않았고 재미도 없었지만 제가 공부한 내용에서 모르는 게 있는 거를 저장을 해두니까 북마크를 해놓으니까 이 단어를 보면은 그날 제가 검색했던 내용들이 같이 떠오르면서 시너지 효과를 내는 것 같아가지고 이제 그런 식으로 영독단은 이제 보조 도구로서 활용을 하게 됐죠. 이 지금의 이 제가 여기 온 거를 얘기하려면은 이 얘기를 빠뜨릴 수가 없는 게 10여 년쯤 전에 저희 어머님이 이제 우울증이 심하게 오셨었어요. 그때 결국에는 심해져서 이제 환청까지 들리는 단계까지 가셔가지고 다 접고 고향으로 내려오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때 어머님 제가 곁에서 모시겠다고. 근데 이제 그때 생활에는 큰 각오로 내려오긴 했지만은 이게 또 눈물이 나려고 하는 게 진짜 지금 생각하면은 진짜 지옥 같았어요. 왜냐면은 어머님 잠깐만 지금이라면 이제 그렇게 안 했을 텐데 막 달래도 보고 화도 내보고 진짜 별거 다 했어요. 할 수 있는 거는. 근데 결국에는 어머님이 이제 극단적인 선택을 하셨어요. 그때 당시에 저는 이제 그래도 제가 생각했을 땐 되게 긍정적이고 낙천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때 항상 그랬어요. 이게 내가 힘들지만은 그래도 좀 힘을 내야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이제 그때 이제 동기부여 영상을 많이 봤거든요. 그러면 으쌰으쌰 막 힘이 나요. 그러다가도 한 일주일 지나면은 올라갔던 기분만 이상으로 다시 떨어져요. 왜냐면은 이게 바뀔 기미가 안 보이니까. 그때 제 유일한 낚시 그거였어요. 담배 피는 거랑 이제 한 달에 한 번 어머님 약을 타러 서울에 올라오는 거. 그 외에는 이제 집에 항상 붙어 있었어야 되니까. 진짜 처참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미래에 대한 걱정을 할 겨를도 없었으니까. 왜냐면 당장 하루하루 버티는 게 일이었기 때문에. 왜냐면은 이런 생활이 몇 년을 이어지니까 제 일상 패턴이 완전히 무너져서 잠은 잠대로 못 자고 그러니까 완벽하게 그 학습된 무기력에 빠졌는데 빠진 게 아니라 그냥 제 존재 자체가 학습된 무기력 그 자체였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어머님 돌아가시고 뭐 돌아보고 뭐 계획하고 할 겨를도 없었던 게 왜냐면은 그 나이 때 해야 될 것들을 하나도 못했기 때문에 다시 이제 생활은 해야 되니까 진짜 밑바닥부터 다시 시작을 했죠. 노가다부터 해서 이제 샤시 하는 거 따라다니면서 보조하고 그러다가 이제 좋은 분 소개로 스타트업에 취직을 했지만 뭔가 항상 꾸준히 열심히 제대로 된 노력을 해본 적이 없는 저로서는 그때 3개월 수습도 못 버티고 쫓겨났어요. 네. 또 다시 거기서 이제 노가다 생활하면서 막일 해보신 분들은 다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그 신용산역 제가 지었어요. 그러니까 우스갯소리로 하는 얘기인데 거기 다니면서 진짜 많은 생각을 했었죠. 네. 이게 당해보기 전에는 전혀 그러니까 그럴 수 있겠구나라고 공감을 할 수 있어도 이게 당해보기 전에는 전혀 남의 일이거든요. 저도 생각도 안 했던 전혀 이제 뉴스에서나 볼 법한 그런 내용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말을 이어갈지 모르겠는데 그냥 처참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모르겠고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우선은 초창기에 동기부여 영상을 들을 때는 그게 없으면은 아마 멘탈이 그냥 무너졌을 거예요. 정말 그게 약 먹듯이 이거 약 안 먹으면은 몸이 망가지듯이 이거를 안 들으면은 버틸 수가 없었어요. 진짜 그냥 하루하루 그냥 하루도 아니에요. 그냥 매 순간이었어요. 그게 뭐 좋은 동영상, 좋은 동기부여 영상 하나 들었다고 해서 하루를 버티는 게 아니라 그냥 계속 들어야 됐어요. 계속 그냥 배경음악 틀어놓듯이. 그렇지 않으면 진짜 버틸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어떻게든 동기부여까지는 봤는데 실천이 이루어지진 않았거든요. 당시에는.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게 너무 당연한 것 같아요. 그 상황 안에 있으면 이해를 못 해요. 전혀 그 밖의 상황을. 그래서 저한테는 늘 동기부여 영상이 필요했었어요. 항상. 실천까지 이어져서 뭔가 결과물이 안 나오더라도 그냥 버티게 해주는 힘이었거든요. 그냥 진짜로.